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파손이론 첫 번째로 최대 전단 응력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손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손이론은 재료가 영구 변형을 일으키는 항복 조건 및 파괴에 관한 이론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모든 재료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파손이론은 없으며 크게 연성 재료에 대한 파손이론과 치성 재료에 대한 파손이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체 내 임의의 점은 3차원 응력 상태에 있으며, 즉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그 3차원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에 있어서 그 응력은 3차원 응력 상태에 있고, 이러한 3차원 응력 상태에서는 그 6개의 응력 성분이 존재합니다. 즉 우리가 그 시그마 XX, 시그마 YY, 시그마 ZZ, 그리고 타우 XY, 타우 YZ, 타우 ZX로 6개의 응력 성분이 존재하고, 실제로는 이제 타우 같은 경우는 그 타우 ZX나 X 타우 XZ나 타우 ZX는 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같다고 보면 이제 9개의 응력 성분 중에 이제 6개로 응력 성분이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6개의 응력 성분에 의해 나타내지는 일반적인 응력 상태는 또한 3개의 주응력 성분 시그마1, 시그마2, 시그마3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파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손이란 기계나 제품이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파손의 요인에는 항복 강도 이상의 외력, 응력 집중, 균열, 재료 조성의 불균일 등이 있겠습니다. 파손의 형태에는 파괴와 변형이 있으며, 파괴는 재료가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리되는 현상으로 이제 파괴역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변형은 재료가 항복점을 넘어 소성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와 기둥에서 발생하는 임계 하중을 넘어 발생되는 불안정 상태 변형이 있겠습니다. 파손 이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손 이론의 종류에는 이제 연성 재료에 대한 것과 치성 재료에 대한 것이 있으며, 연성 재료는 재료가 파괴될 때까지 변형률이 0.05 이상의 재료로 인장과 압축 상태의 항복점이 동일하다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연성 재료에서 파손의 기준은 파괴가 아니라 항복점이 되겠습니다. 치성 재료는 재료가 파괴될 때까지 변형률이 0.05 이하의 재료로 인장 상태에서는 항복점이 없이 파단이 되며, 압축 상태에서는 연성 재료보다 강도가 더 높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그 파손 이론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이때 덕타일 머테리얼은 연성 재료로, 이때 연성 재료의 그 파손의 기준은 일드 크라이테리아, 즉 이 항복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제 브리틸 머테리얼은 이제 프랙처 크라이테리아, 즉 파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성 재료에 관한 파손 이론에는 이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최대 전단 응력설, 그리고 이제 디스토션 에너지, 주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이제 최대 변형 에너지 설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덕타일 머테리얼에는 이제 덕타일 콜럼 모어 설이 있습니다. 이제 취성 재료에는 이제 최대 수직 응력설과
그리고 취성 콜론 모어설, 그리고 수정된 모어설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다른 그 파손 이론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에서 그 기준으로 삼는 파손 이론에는 이러한 6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의 그림은 이러한 파손 이론의 플로우 차트가 되겠는데, 일단 덕타일 비헤이비어냐, 즉 어떤 연성 재료냐, 취성 재료냐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분기점에 의해서 그 파단 변형률이 이제 0.05보다 크면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것보다 작으면 이제 이 브리틀 머테리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컨저버티브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의미는 뭐 보수적인 이러한 뜻이 나오는데, 이제 또 다른 뜻을 찾아보면 어떤 실제보다 수량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실제보다 수량이 적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파손 이론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이 그 다른 이론에 비해서 그 조금 더 수량이 작다 하면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 브리틀 머테리얼에 관한 것에는 이러한 그 콜론 모어설과, 그리고 조금 더 이 콜론 모어설보다는 그 범위가 넓은 것은 이제 수정된 모어설이 있고, 이제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이론인데, 이제 이러한 이론들보다 어떤 실험적 값이 이러한 것들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즉 실험적 값에 이러한 이론이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생략이 되었고, 이제 연성재료 쪽에 가보면 인장 항복 강도와 압축 항복 강도가 같냐에 대해서 이제 분기가 나뉘게 되는데, 이제 두 개가 같다면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제 조금 더 컨저버티브한 것은 최대 전단 응력설이 되겠고, 이제 이 이론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게 적용이 되는 것은 이제 디스토션 에너지, 즉 그 최대 변형 에너지 설에 대한 것이 이론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두 개가 같지 않다고 하면 이러한 콜론 설의 이론의 기준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준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요즘에는 이제 그 CA 해석을 할 때 어떤 이론들을 그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론적 지식이 있으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그렇게까지 깊게는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제 이러한 플로우 차트에 의해서 이러한 이론들이 구분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3차원 응력 상태에서 최대 전단 응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파손 이론은 3차원 응력 상태를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3차원 응력 상태에 대한 것을 조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응력 상태라는 것은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트리액시얼, 즉 이러한 3축 응력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때 이러한 그 3차원 응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주응력이나 최대 전단 응력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그 단면을 해서 그때 발생되는 이러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에 대한 어떤 주응력과 그 최대 전단 응력을 찾아보면 이제 이러한 식의 우리가 모어원을 작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Z 방향을 그 축으로 해서 이러한 식으로 각도를
가진 이러한 면을 절단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모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이러한 각각의 X축을 기준으로 하느냐 Y축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최대 전다 능력은 일단 이 Z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로 그 나타나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만약 X축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면을 잘랐다면 이번에는 시그마 Y 마이너스 시그마 Z 분의 2분의 시그마 Y 마이너스 시그마 Z로 나오게 되고, 이제 Y축을 기준으로 자르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최대 응력 값을 산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모어원을 나타내면 이제 일반 응력 상태에서 나타난 모어원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지게 되고, 이때 타워 맥스라는 것은 결국 이 가장 큰 원의 그 반지름 값이 되게 되고, 따라서 결국 이 반지름 값은 이러한 이 전체 지름이 시그마 맥스 마이너스 시그마 미니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미니멈의 그 절반의 값이 바로 이러한 타워 맥스 값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이러한 색칠이 된 부분에 존재하는 이러한 색칠이 되어진 부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응력 상태에서 주응력과 모어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그 테트라헤드론, 즉 이러한 사면체가 있을 때 이제 이러한 사면체의 이 비스듬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은 이러한 X축, Y축, Z축 상에 평행하다고 그 평행하게 된 이러한 사면체가 있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평면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우리가 주응력을 구했듯이 이러한 3차원 상에도 이러한 면을 이러한 비스듬한 면에 이러한 수직한 방향의 시그마와 또한 이러한 시그마 이 면에 평행한 방향의 타우가 존재를 하게 되고, 또한 각각의 이러한 X축, Y축, Z축 성분상에 이러한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 또한 이 면에 대한 타우 ZX, 타우 YZ, 타우 XY가 이러한 식으로 분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러한 그 분포 상태에 대한 방정식을 최종적으로 이러한 행렬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렬식에 의해 특성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 디터미넌트를 풀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특성 방정식을 산출을 할 수 있게 되며,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모어원에서 그 3차원 응력 같은 경우는 그 잠깐 다시 살펴보자면 이러한 식의 그 세 개의 주응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2차원 즉 평면 응력 상태에서는 이제 두 개의 주응력이 존재를 했는데, 이제 3차원 응력 상태에서는 이러한 식의 세 개의 그 주응력이 존재를 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3차 방정식으로 된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우리가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러한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이러한 3차 방정식의 근의 그 근의 공식을 활용을 하셔서 구하시면 되겠고, 이제 학부 수준에서는 그러한 것을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떤 이런 고체역학 쪽으로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이 빗금친 부분에 나타난 그 빗금친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이러한 두 개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타우와 시그마가 분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nx는 이러한 식의 그 시그마가 아니고 시타 y, 시타 x, 시타 z에 대한 이러한 코사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대 전단 응력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전단 응력설은 연성 재료가 항복할 때 재료 표면에 약 45도 각도로 슬립 라인이 나타나는 실험적 현상을 기초로 하여 제안된 가설로서 물체에 발생하는 전단 응력이 물체의 인장시험에서 나타나는 항복 강도의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복이 일어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은 또한 트레스카의 항복 조건이라고 하고 또는 게스트 시오리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어떤 단결정의 재료를 이러한 방향으로 인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45도가 되는 그 부분에서 이러한 슬립 플레인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때의 그 응력을 우리가 A분의 P라고 하면 타오 맥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응력의 절반 값이 되게 됩니다. 또한 다음의 사진들은 실제로 어떤 목재를 이러한 식으로 압축을 했을 때 약 45도 각도로 실제로 이러한 식으로 파손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 사진이 되겠고 또 이 경우도 어떤 폴리시드 스틸 즉 어떤 그 광을 내는 작업을 한 그 스틸 즉 강제를 이러한 식으로 인장 하중을 가했을 때 이러한 여기는 슬립 밴드라고 했는데 이러한 45도 방향의 이러한 슬립 라인이 나타나는 것을 나타낸 사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슬립 라인을 이제 류더스 라인, 여기는 이제 류더스 밴드라고 했는데 이제 류더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최대 전당 응력설에서 실제 그 우리가 파손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3차원 응력 상태에서 나타나지는 이러한 그 모원이 되겠고 이때 모원에서는 이런 각각의 원에 대한 즉 그 세 개의 주응력에 대한 그러한 그 전단 응력들이 이러한 식으로 타우 이때 뭐 2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1과 2 사이를 나타내기 위한 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타우 그 2분의 1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원에서 나타나는 최대 전단 응력값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의 이 반지름 값은 그때의 그 이 사이에 나타나지는 최대 응력값이라고 보면 이제 타우 2분의 1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하학적 형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지름 값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서 이러한 식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이때 그 응력의 그 값은 시그마 1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시그마 2, 시그마 3 순서대로 그 값이 되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최다의 응력설에서 전단 응력설에서 어떤 파손의 기준은 이때 SY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장 시험에서 그 우리가 얻은 실험 데이터인 항복 강도 값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이때 타워 맥스는 이 원에서 나온 최대 값은 이제 이 가장 마지막 부분 즉 이 전체 가장 큰 원에 대한
이 반지름 값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때 이 타우 맥스 값이 2분의 시그마가 아니고 그 항복 강도 SY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때 이제 파손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낸 식이 되겠고, 따라서 이 식에서 양변에 2를 곱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 방정식을 얻게 되고, 특히 이 방정식을 트레스카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전단 항복 값은 이제 그 인장 항복 강도의 절반이라는 것을 이제 최대 전단 응력설에서는 나타내어지게 되는데, 이때 15% 낮다는 것을 컨저버티브 하다고 하고, 이제 15% 낮다는 것은 이제 이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시그마 A와 시그마 B는 어떤 임의의 그 점에서의 그 재료의 그 주응력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빨간색 이 부분, 즉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 최대 변형 에너지설에 의한 이러한 그 항복 기준이 되겠고, 이제 이러한 육각형이 이제 최대 전단 능력설에 의한 이제 항복 기준에 대한 이러한 그 라인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도표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 15%가 낮다는 것은 이러한 토션이 작용을 했을 때 이제 최대 전단 능력설에 의해서는 이 점, 즉 0.5 시그마 y 부분이 되는 이 점이었다면, 이제 변형 에너지 설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그 바카텍 값인 이 0.577 그 시그마 y로 되어서, 즉 조금 더 이 컨서버티브 하다는 의미는 결국 이러한 값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러한 값이 작다는 것은 결국 조금 더 그러한 범위를 그 축소를 시킴으로써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값들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 그 설계상에서 사용하는 응력은 이런 항복 강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런 안전율을 감안한 허용 응력 값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허용 응력을 감안한다면 이제 다음에 수식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 전단 응력은 이 수식에서 이제 안전 계수를 나눠준 값이 되게 되고, 또한 이 값은 이 트레스카 이퀘이션에서는 이제 그 항복 강도에서 안전 계수를 나눠준 값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실제 최대 전단 응력설에서 이제 항복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복 기준은 이러한 육각형의 이 그 색깔이 칠해진 부분 안에 들어왔을 때가 이제 non yield region, 즉 항복이 되지 않는 그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설계 기준을 만족했다는 의미가 되게 되고, 이제 이러한 라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재료는 파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육각형을 그 트레스카의 헥사곤이라고 하고, 이제 그 트레스카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제 이 방정식을 기준으로 이제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즉 이때 이러한 케이스 1은 이제 이 라인에 대한 그
기준이 되겠고, 케이스 2는 이제 이러한 라인, 케이스 3는 이쪽 라인에 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케이스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안전계수라는 것은 결국 그 일드 크라이테리아의 이 도표에 의해서 이러한 그 로드 라인, 즉 어떤 하중 라인이 이러한 식으로 작성이 된다고 했을 때, 이때 그 시그마 A에서 나타나는 A와 그 B에서 나타나는 B의 그 하중의 그 크기, 즉 이 OA와 OB의 B가 바로 이러한 안전계수로 산출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제 케이스 1은 이제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라인 밖으로 나가면 이제 재료가 파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때는 먼저 가정이 이제 시그마 A는 시그마 B보다 크다는 가정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일단 시그마 A가 시그마 B보다 크고, 또한 이 두 개의 값이 이러한 양수, 즉 이 시그마 B도 그 축선상에 플러스 값을 두 개 다 플러스 값을 가진다고 하면 이제 이 영역이 될 것이고, 이때 이러한 케이스에서 이제 주응력 1은 시그마 A가 되게 되고, 이제 최소 주응력은 0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제 시그마 A가 이 시그마 Y보다 클 때가 이제 파손 기준이 되게 되고, 이제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개의 그 시그마 A와 시그마 B가 부호가 다르고, 그 시그마 A는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즉 이 수식의 의미는 이제 두 개의 그 응력이 부호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1은 마찬가지로 시그마 A가 되게 되고, 시그마 3는 이번에는 0이 아니라 시그마 B가 되게 돼서 이 두 개의 그 응력값을 뺀 값이 이런 시그마 Y보다 큰 값이 될 때, 즉 이러한 범위에 있을 때 파손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 식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3는 이제 두 개의 응력이 둘 다 이제 음수 값을 가질 때는 이제 이 밑에 부분에 이 바깥쪽으로, 즉 이 음수 값이 되게 되면 이제 재료는 파손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그 응력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인장이냐 압축이냐를 그 염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뭐 시그마 y가 마이너스 시그마 y보다 절대적으로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상태는 인장이 있을 때 상태가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는 이제 압축 상태에 있을 경우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이를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육각형을 다음에 수식에서처럼 이제 같은 same sign, 즉 같은 부호일 때는 이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시그마 a는 여기서 시그마 y라는 것은 이 sy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 절대값에 의해서 일단 시그마 그 a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 플러스면 그대로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 시그마 b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 라인의 이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 식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면 이제 이러한 이 삼각형 부분에 그 응력이 분포한다는 것을 나타낸 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 밑에 식이 이런 케이스로 나눈 식보다 더 이 육각형을 더 간략하게 표현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